안녕하세요. 교통안전 프로젝트 현장 포착 365의 김초희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줄고 있지만 이 스쿨존이라고 불리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3,400여 건에 달하는데요. 2006년에는 323건이었던 것이 2008년엔 517건, 지난해에는 733건으로 4년 새 2.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평균 491건, 하루 평균 1.36건에 달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셈인데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구역인 이 스쿨존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포착 365에서는 다양한 사례 영상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여러분 모두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 담당관실의 안동혁 경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동혁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손해사정사 손철호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철호입니다. 안동혁 경위님, 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스쿨존의 어린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적재물과 주정차 차량들 위험 요소가 여전히 안전시설물이 부족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반경 300m 이내를 지내는 차량들은 차량 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2만 원의 범칙금을 부여하지만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는 차량들이 많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쿨존 내 어떤 도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기 시절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프랑스나 노르웨이, 북아일랜드 쪽에서는 교통안전 교육법을 아예 법제화해서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들의 주의 운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고 영상은 어린이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를 못 보고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하고 마는데요. 트럭이 그대로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이도 그냥 나가버려서 인도를 뛰어갔습니다. 어린이가 크게 다칠 뻔한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의 경위는 어떤 건가요? 무단횡단한 어린이를 화물 차량이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생으로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 차량은 수배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았군요. 이건 특이하게도 이 가해 차량과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모두 현장에서 떠났는데 이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사고가 났는데도 혼날까봐 아니면은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본인에게 있으니까 스스로 자책해서 무서우니까 현장에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운전하시다가 어린아이와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사고가 난다면은 반드시 그 아이에 대한 부모에게 연락을 하든지 해서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가까운 인근 병원에 반드시 가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고로 작은 사고로 인식했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운전하시다가 어린아이와 어떤 사고 났을 때는 병원 검진 반드시 하셔야 나중에 또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뺑소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따로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 사고는 낮에 일어나는데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주로 뺑소니 사고는 저녁 8시에서 12시 사이에 전체 뺑소니 교통사고의 24.5%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녁 식사에 함께 음주운전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도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 특히 자녀들에게는 차량과 원거리,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도록 주의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저녁 때는 더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사고 영상 다시 함께 보시죠. 어린이가 무단 횡단을 하려다 트럭과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트럭이 어린이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런 뺑소니 사고의 경우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나요? 뺑소니 차량을 이제 수배해서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저 아이 같은 경우 다쳤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소한의 어떤 보장책의 일환으로 정부 보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장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최소한의 어떤 책임보험 보상 정도는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또 그 차량 가지고 계신 분은 무보험상의 담보를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그 무보험상의 담보로 또 그 책임보험 넣는 보장 사업을 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이 점 좀 알아두시고 그 자기 보험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좀 상의하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무단 횡단을 하던 아이의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경찰 관서에서 초등학교 등을 방문해서 출장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만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학교보다도 가정에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동행할 때에는 절대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부모의 모습이 어린이들에게는 참된 교육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참된 교육이라는 거 마음에 참 와닿는 내용인데요. 어른들께서는 솔선수범하는 모습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맨 우측 차선으로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우측 차선의 차가 멈춰서면서 이를 피하려고 곧바로 왼쪽 차선으로 이동했는데 잠시 뒤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인도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칠 뻔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고의 경위는 어떤 건가요? 이 사고는 횡단보도 3철 앞에 정지하고 있던 택시가 출발하면서 2차로 진로를 변경하고 진로 변경하는 이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반떼가 1차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로 바로 인도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과실 여부를 따질 때 차량을 주정차해 놓은 그 차량에게도 문제가 있나요? 앞에 잠시 정차한 차량은 이제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고요.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차했기 때문에 그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요. 그 진로 변경한 차량이 1차적 책임이 있고요. 진로 변경할 때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진로 변경한 차량이 한 80%에서 90% 정도 과실이고요. 물론 뒤에서 후행한 차량도 약 한 10에서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정차된 차량도 2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이런 상황은 참 위험한 상황이죠. 차량을 정지할 때는 미리미리 차선을 바꾸고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뒷차에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차해야 됩니다. 지금은 진로 변경한 차량이 급하게 들어와서 차량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차량을 피해서 출발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한 영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영상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맨 우측 차선으로 가던 차량이 정차한 차를 피하려 왼쪽 차선으로 이동하는 순간 뒤에서 오던 차량이 급하게 피하느라 앞으로 지나치면서 버스 정류장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차선 변경한 차량에도 문제가 있지만 길가에 주정차를 한 차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주차 질서를 위협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이렇게 되면 훨씬 높아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곳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부 운전자들이요, 그 자전거 전용 도로의 진출입로에 불법으로 이렇게 주정차를 하면서 정작 그 자전거 운전자들은 그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일반 도로로 나와서 우회를 해서 가는 그 어이없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차들이 그 줄을 지어서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점유해서 주차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도로로 자전거가 우회하다가 야간에 일반 차량과 이게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럴 경우에 자전거 어떤 진출입로는 좀 주의해서 반드시 주정차는 지정된 장소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불법 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죠. 몇 개월 전 리투아니아에서 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차를 한 차량의 특이한 이벤트를 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리투아니아 빌뉴스 시장이 바퀴가 8개 달린 장갑차를 타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 불법 주차된 고급 자동차들을 깔고 지나가는 특단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도로에 불법 주차를 일삼는 고급 자동차가 부쩍 늘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벌였다고 합니다. 정말 통쾌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주정차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주정차 후 출발할 때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차량을 정지했다가 이렇게 출발할 때에는요, 반드시 측 후방 반사경을 보셔가지고 그 백미러지요, 보셔가지고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신 다음에 진입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 뒤에 차량이 오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눈으로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이 그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전자분들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고 영상 보시죠.